현대제철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원가 회계는 영업손실이고 마피아 회계로는 영업이익이다. 스루풋 회계를 당분간 마피아 회계라고 좀 변경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및 제품가격 추이 공시가 모범적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노란봉투법 통과 3일 만에 생존 우선순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할 때 소개한 저의 간단한 수필 성격인데 마피아 회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9,69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7.3%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2.9%로 더 떨어뜨렸습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바람직한 결과고요. 원가회계는 영업손실을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재고를 줄이면 원가회계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원가라는 것은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빼게 되니까 매출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이상한 마법을 200년 동안 우리 제조업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판매량 중심으로 매출원가를 만들려니까는 이런 산식이 나온 건데 제조 원가 회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1.5%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0.8% 증가했어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판매관리비는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63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률이 147.2%가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마이너스 0.7%로서 2.1%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4조 3,578억 원으로 17.2%나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10%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비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1차 추론을 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51.4%로 5.8%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6.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의 생산성은 1.02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738억 원으로서 원가 영업손실 636원 적자보다 1374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에는 203억 원이 더 이익이 났고요. 그래서 그 스루풋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실적보다도 5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부산물, 상품, 반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 약자가 되겠습니다. 2조 6,587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2,80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매출이 해서 매출을 더해서 줄였다기보다도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량 조절 등으로 해가지고 재고를 줄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4년도는 재고자산 표기를 이거 취득 가격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그 장부 가격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그 주석서
주석에서의 금액이 일치하는데 2024년도는 이걸 취득가격으로 해놔가지고 그 장부가격하고 비교하면은 재고자산 충당금만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은 2024년도 표기를 수정 공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반기 그 공시할 때 이런 뭐 요구사항을 하게 되는데 이 수정 공시가 자주 있으면은 또 아까 증권인가 그런 데서도 되게 싫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니까두루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은 됐어요. 이렇게 그 스루풋 회계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좀 사회에 그 소개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소수이긴 하지만은 어떤 핵심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좀 인용을 해 주시든지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고 그 좀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A 재고자산의 변동보험이가 있는데 일단 금액상으로는 2,802억 원이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줄어들었다는 뜻이고요. 작년도에는 늘었다는 뜻이고 원재료 사용 및 상품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액이면은 이게 상품 매출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A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그것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쨌든 AB를 합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조 4,953억 원으로 14.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6.7%가 증가했는데 운영경비 4조 5,38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867억 원을 뺀 4조 51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49%로 가공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지금 50% 선까지 왔다면은 조립산업 성격의 그 가공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비가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의 증가액을 비교하면은 WC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804억 원이죠. 여기도 같죠? 같은데 약간 1억 9,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평가 손실 충당금에 해당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착품도 아니고 이게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그 취득가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차이가 거꾸로 833억 원이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재고평당금 취득 가격과의 차이를 제가 계산해 냈죠. 그거하고 보면은 차이가 7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최종 갭2가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PQ 총 제조 비용도 결론은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맞아요. 그런데 2024년 4분기가 아니고 상반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으로서 388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388억 줄어야 되는데 1169억 원이 줄은 거로 되어 있어요. 2023년은 연 장부가격으로 비교했습니다. 요 위에 거는 현금이니까 차이가 781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맞는데 이게 거꾸로 더 증가를 해버립니다. 이 거의 1억 아니 1,500억 원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작년께. 그러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적자로 나오게 되고 재고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라는 게 분식회계에 또 노는 그 장난질하는 그런 장 아니냐. 좋게 운영하면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많이 잡는다든지 적게 잡는다든지 뭐 이런 인위적인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피아 회계에서는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업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1374억 원 차이는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스르폿 회계가 계산하는 매출 재료비,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의 차이 금액과 같고 이 금액이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1374억 원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르폿 손익의 손익이 실질 손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6,716원 집행이 됐는데 3.3%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반대로 37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우 높죠? 철강 회사가 이렇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경비로서 그 외주비를 노출을 안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직영 말고 하청 그런 것들을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용광로보다도 전기로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전력 및 연료비가 1조 2,414억 원이나 크게 나가고 근데 이게 0.2%는 또 감소를 생산량을 좀 줄였다고 보여집니다. 노란봉투법에 의한 하청노조의 정의선 회장 고소의 배경은 전국적으로 하청의 도급비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면 분명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국의 사주를 받는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반덤핑팀 그 신설에 대해서도 공격이 들어왔듯이 이제 중국과 실실 그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도 벌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슬픈율도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새롭게 만든 경영평가 지표로서의 그 인적자산 회전율, 뭐 직영 인원의 하나겠습니다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는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라고 요게 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돈으로 한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하자라고 제가 정해 본 거죠. 그럼 4.5회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의 역할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다 이거죠. 직원들의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은 계속 올려달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는 생산성 올라가면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생산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매출 재료비 매출 원가로 할래다가 아니다 이건 스르폿 그 마피아 회계에 재료비 나간 거 그거가 자기네들의 활동의 총량 아니겠느냐 뭐 생산직이든 영업직이든 모든 저기 그 사무관리직이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사에 보너스 이런 경우에는 보너스 달라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적자인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그러나 스루프상으로는 흑자였습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인건비는 올려달라고 또 아우성드리겠죠. 경영평가지표가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도 회전율을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그 상승한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내려갔느냐? 내려갔어요. 가중 평균은 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철광석, 석탄, 철 스크랩으로 9.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도 가중 평균으로 단순 평균으로는 올라갔지만은 가중 평균으로는 3.5% 하락했어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판재가 74.4%이기 때문에 이게 그 상반기에 4.2%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에 제품 가격 판매 추이 공시가 충실하고 성실하다.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숨길 게 없는 업종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립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보다 그리고 또 모범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그 요약한 표인데 자관 투명회계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하락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입증 추론은 판매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패스 되느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3.5%뿐이 안 내렸다면은 상대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경비 9조 원대를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슬로픈율로 나누면은 연간 매출액은 17조 9,39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재료비로 디커플링해서 계산해도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17조 9천억 원으로 확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 1천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되는데 더 남기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이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을 해서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운영경비는 1.3%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로로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생산 감소기 때문에 거꾸로 운영경비를 마이너스로 제가 가정치를 넣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데 뭐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서 비용이 더 들었다고 맥시멈 쳐주더라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2,7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2,300원으로 연초보다 1,95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는 0.23, 0.15였는데 이게 일이 되는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철강이 제대로 잘 나가서 조선업이 잘 되면은 또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조선업 자체가 중국산 철판을 쓰지 않고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연결고리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아가 17.27%를 가지고 있고요. 정몽구씨가 11.81%, 현대차가 6.87%, 연금공단이 10.45%, 외국인이 20.46%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간, 메릴린치, 시티그룹, UBS 이게 스위스 투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